안녕하세요, 한손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도 엄청난 차를 가지고 왔습니다. BMW iX를 가지고 왔는데, 야, iX 찍었잖아. iX가 뭐가 대단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뭐 다른 채널에서도 iX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많은 시승기가 또 나오고 리뷰가 나왔었죠. 하지만 얘는 그냥 평범한 iX 뭐 40, 50 아닙니다. 놀라지 마세요. 무려 60이에요. iX60인데 거기에 또 하나 붙습니다. 바로 M마크가 붙은 iX-M60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말 BMW에서 만든 최강의 퍼포먼스 끝판 전기 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iX40이나 50이 이제 출시된 거를 아는 분들은 많은데, 저 역시도 iX-M60이 나왔다라는 이야기를 거의 못 들었어요. 그러니까 출시하는지는 알고 있었는데 워낙 또 가격도 비싸고 약간 일정이 좀 애매해서 출시 일자가 좀 안 잡혔었거든요. 그래서 잘 몰랐는데, 우리도 정말 감사하게도 한소장TV의 우리 대표님께서 이 iX-M60을 협찬을 해주셨습니다. 자전거부터 다양한 전기차까지 리뷰하는 채널이니까 조만간에 또 멋진 모습 콜라보를 하기로 했으니까 꼭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은 iX-M60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iX 뭐 40이랑 50이랑 뭐 비슷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60, M60은 말 그대로 앞에 M이 붙었기 때문에 전기차이지만 전기차에서도 M의 그런 퍼포먼스를 가지고 있는 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주행을 한번 하면서 알려드리겠지만 마력이요, 놀라지 마세요. 619마력입니다. 그냥 미친 개 깡패 같은 그런 전기차예요. 근데 저는 일단 리뷰 시작하기 전에 뭐 좀 부정적인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면은 이 돈 주고 이걸 살 이유가 있나? 제가 그래서 이 우리 한소장TV 대표님한테, 아 대표님, 아니 이거 왜 사신 거예요? 이거 도대체 왜 출고하신 거죠? 그랬더니 옆에서 저 이거 말고도 모델 Y 퍼포먼스 있는데요. 네? 저기 뒤에 또 저기 아우디 이트론 그것도 있대요. 그래서 내가 이트론 GT죠? 이트론 GT 더 가지고 계시고 있다는 말씀을 듣고, 범상치 않은 분이시구나. 전기차를 거의 끝판왕 애들만 수집을 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들었는데, 왜 그러느냐, 제가 전기차 리뷰하면서 항상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전기차는 내연기관에 대비해서 불편한 차다. 그렇기 때문에 내연기관 동급 대비 매력 뭐 혹은 구매 포인트가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항상 하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전기 충전을 어쨌든 해야 되고, 게다가 약간 이질감이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내연기관 뭐 가솔린, 디젤, 하이브리드 같은 내연기관에 좀 단련이 되어 있잖아요. 아니면 좀 익숙해 있잖아요. 근데 그 익숙해 있는 그런 느낌을 전기차로 바꾸게 되면 어쩔 수 없는 그런 이질감을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이질감, 충전에 대한 불편함, 이런 거를 다 상쇄할 수 있는 매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구매를 꼭 해야겠다라는 포인트가 있어야 되는데, 이전까지 전기차는 그런 구매 포인트가 대부분 가성비 혹은 보조금으로 메웠었습니다. 근데 요즘 보조금이 어떻게 되고 있죠? 뭐 내년이면은 중국에서는 없어진다고 그러고, 우리나라도 매년 막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보조금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충전 요금은 어때요? 옛날 작년 재작년만 해도 충전 요금 할인율이 높아서 저렴하게 충전할 수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할인폭들도 거의 없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조금 중요하죠. 아까 얘기도 했잖아요. 보조금 1억이 넘어가면 단 1원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럼 얘가 지금 얼마일까요? 이전에 우리가 리뷰했었던 iX40이나 50 같은 경우, 40 기준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거의 1억 2천만 원에 구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차입니다. 그 차만 해도 제가 이제 전시장 가서 iX40이랑 X5 이렇게 두 대 비교했었잖아요. 그때도 야, 이 정도 가격 차이면 훌륭한 X5가 낫지 않냐,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가격 대비 매력 포인트를 또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40만 해도 1억 2천인데 그러면 iX-M60은 얼마일까요? 놀라지 마세요. 1억 5,510만 원이에요. 야, 이 정도 금액이면요, 진짜 웬만한 차를 다 살 수가 있는 금액이죠. 그럼 얘랑 경쟁을 하는 내연기관을 좀 꼽자면 X5M을 이제 꼽을 수가 있어요. X5M이 한 1억
7천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뭐 할인이 걔가 들어가나? 뭐 가물가물하긴 한데 제가 X5M을 또 이야기를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인물. 우리 뻥태경이 있죠. 파란 색깔 X5M 사놓고 야 이거 프리미엄 붙어가지고 사고 싶어도 못 사는 차야. 게다가 손해도 안 봐. 뭐 이러면서 정말 이빨이랑 이빨은 다 털고 다니었는데 어떻게 됐죠? 아직까지 타고 다녀요. 어느 순간 위장막이나 이런 거 탈 때 항상 타고 나오는 차가 X5M 파랑색이야. 자, 어쨌든 그 얘기처럼 가성비를 전기차는 빼놓을 수가 없는데 약간 좀 비슷한 부분도 있죠. 뭐 X5M도 600마력이 넘어가고 이 차량도 619마력이에요. 뭐 엄청난 차이긴 하죠. 뭐 전기차 요즘에 뭐 강하게 나와도 막 300마력, 400마력인데 얘는 거의 600마력이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가장 강력한 전기차가 최근에 바로 출시를 했죠. EV6 GT입니다. 요거 출시했을 때 뭐라 그랬어요? 아, 역대급이다. 뭐 슈퍼카들 다 이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EV6 GT가 585마력입니다. EV6 GT보다도 옆에 있는 iX M60이 조금 더 강력한 차라고 할 수 있죠. 물론 가격 차이는 2배예요. EV6 GT가 7,400 정도 되거든요. 근데 얘는 1억 5,500만 원, 2배보다 좀 더 비싼 금액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면 iX40이나 뭐 50이나 어떤 차이가 있는지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드리면 뭐 외관은 뭐 그냥 엠블럼이나 컬러 뭐 이런 조금 소소한 차이밖에 없고 가장 큰 건 배터리의 용량, 에어서스, 후륜조형, 구동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iX40 같은 경우 배터리 용량이 71kWh 배터리 용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50이랑 60은 그 40보다 좀 더 커요. 큰 대용량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놀라지 마세요. 무려 105kWh의 배터리 용량이 들어가서 주행 가는 거리가 40보다 월등히 길어요. 이 50 같은 경우에는 한 이제 공식 기준으로는 450km 정도 주행 가는 거리가 나오고요. M60 같은 경우에는 한 400 초반 정도의 주행 가는 거리를 보여줍니다. 근데 여기서 알아두셔야 될 게 해외에서 유럽 기준으로 그냥 50이 한 600km 정도 가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좀 이렇게 혹독한, 약간 좀 혹독하다라고 좀 하긴 하는데 이 테스트 방식이 좀 이상해요. 우리나라에서는 400 중반, 유럽에서는 600 초반까지 주행거리 인증을 받았습니다. 아마 M60도 500km 초반 정도는 무난하게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그리고 M60은 40과 또 다른 차이점이 있는데 바로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갑니다. 이 에어 서스펜션은 50에도 사실 들어가긴 하거든요. 근데 50과 뭐 에어 서스는 동일하게 들어가지만 세팅의 차이가 조금 있다고 합니다. 뭐 예를 들어 좀 더 단단한 세팅이 들어가 있고 M 서스펜션, M 어댑티브 서스펜션 요것 역시도 같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50과는 또 다른 그런 운전의 재미를 준다고 하고요. 또 한 가지 바로 후륜 조향이 들어가서 조금 더 움직임이 40과 50과는 확실하게 다른 그런 움직임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근데 무게도 중요하잖아요. 뭐 전기차 나오면 무게에 대한 이야기가 좀 있는데 40과 50 같은 경우에는 뭐 40 같은 경우에는 한 2톤 중반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얘는 3톤이 넘어갑니다. 이 2,900km 정도의 이제 운전자가 타면 한 3톤이 넘어가는 거의 무게이기 때문에 절대 가볍지는 않죠. 그러니까 크고 우람하고 빠른 멧돼지 같은 녀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키 디자인 달라요. 아, M이야. 말 그대로 M이에요, M. 또 블랙 하이그로시 이렇게 딱 들어가 있고 고급스럽잖아. 요거는 차 키키 올려놓을 만해, 이렇게. 뭐 외관은 솔직한 얘기로 전 iX를 볼 때마다 디자인은 저는 개인적인 제 취향은 아니에요. 좀 이렇게 약간 멧돼지 같다 이런 느낌도 있고 그릴 보면 이거 뭐 그 신차 교육 받을 때 여기에 뭐 흠집 나면 뜨거운 물 부어주고 뭐 하면 이게 자가복원이 된다 뭐 하다 하는데 이게 그 이유가 이제 주행하다 보면 돌 같은 거 튀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자가복원을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솔직히 실제 실구매자분들에게는 그게 그렇게 크게 와닿지는 않아요. 그냥 신기하다. 딱 요거 이 신기하다라고 하는 요 부분 딱 하루 갑니다. 자 그리고 이 컬러가 약간 좀 실버 그레이 컬러잖아요. 근데 요게 iX 플로라 그래가지고 아마 여러분들 가끔 이제 유튜브나 영상으로 보셨을 텐데 뭐 원하는 이제 컬러를 고민을 하잖아요. 출고할 때 나 흰색으로 출고할까 검은색으로 출고할까 빨간색으로 출고할까 막 이런 거 고민하시는데 나 이제 차세대 iX 플로어 같은 경우에는 이 외관의 컬러를 내가 원하는 대로 바꿀 수가 있어요. 오늘은 좀 뭔가 흰 색깔 타고 싶다 그럼 흰색, 나 검은 색깔 타고 싶네 그럼 검은 색깔. 자 그리고 이 라이트
라이트가 그냥 일반 헤드램프 들어가 있잖아요. 뭐 레이저 헤드램프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쉽게도 빠지는 것 같고, 자 그리고 외관에 차 있는 요거 엠블럼 다르죠. 약간 여기 보이는 것처럼 M 배지가 들어가 있고 티타늄 브론즈로 이렇게 포인트가 들어가 있죠. 자 그리고 휠도 무려 놀라지 마세요, 22인치 휠이 들어가 있습니다. 진짜 엄청나게 큰 휠이 들어가 있는 거죠. 차 크기 딱 보면요 굉장히 크죠. 차 크기는 뭐 X5랑 거의 비슷한 크기고요. 휠 베이스는 X7과 비슷한 휠 베이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큰 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좀 아쉬운 부분도 이렇게 좀 페달이나 브레이크도 한 1억 5천 정도 되면은 메탈로 넣어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도 조금은 있기는 한데, 욕심이겠죠. 이 619마력의 전기차의 퍼포먼스는 어떤지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알아보도록 하죠. 가시죠. 자, 주행이 제일 중요하겠죠. 아무래도 이제 외관이나 뭐 이런 거는 이전에도 설명 많이 했으니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좀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고요. 차이점이 또 몇 개 있어요. 그냥 이 안전벨트 색상, 요것도 M60의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되게 작은 요소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근데 저는 자동차를 타고 다닐 때 이런 작은 요소들이 되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라는 게 오래 타고 다니다 보면 뭐 외관, 뭐 실내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뭐 소소한 그런 차이도 되게 큰 만족감을 준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그 iX 탈 때마다 좀 적응이 안 되는 게 이 UI는 너무 불편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뭐 다 웬만한 버튼들이 다 지금 이 디스플레이 안에 그러니까 다 들어가 있다 보니까 뭐 웬만한 공조기 조절하는 것도 터치 디스플레이로 확인해야 되고, 뭐 미디어, 뭐 모드 바꾸는 거, 뭐 설정들 이런 것들이 다 이 안에 들어가 있어서 어려워요. 손이 좀 잘 안 가는 그런 좀 방식이라 좀 몇 번 타보다 보면은 좀 익숙해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거는 아직까지도 좀 불편한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사람들마다 좀 차이가 있을 거예요. 뭐 물론 운전자들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 시트 조절 레버라든지 기아 레버가 크리스탈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어두운 곳을 지나갈 때나 뭐 저녁이라 뭐 이럴 땐 상관없지만 햇빛이 쨍쨍한 날에 이렇게 타면 약간 여기에 비쳐요. 그래서 시선 좀 분산도 좀 일어나는 것 같고 조금은 불편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요소들이 보기에는 예쁜데 타고 다니면서 좀 불편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런 요소들이 조금 좀 불편하다 생각이 들고, 이 앰비언트 이쁘다, 그지? 엄청 화려한 느낌은 아닌데 소소하지만 되게 이제 눈에 좀 잘 들어오는, 도어 트리 상단에 있어서 그런지 좀 눈에 좀 잘 들어오는 느낌이 들고, iX를 타면서 계속 드는 게 저 헤드업 디스플레이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잘 안 봐요. 그러니까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뭐 약간 위치가 조금 이질감이 들 때도 있고 들어오는 정보들이 좀 아쉬워가지고 그냥 잘 안 보고 그냥 계기판이나 뭐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iX의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굉장히 좀 큼직큼직해요. UI도 굉장히 큼직큼직하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사용하거나 무슨 뭐 내비게이션과 연동해서 뭐 길을 안내를 한다든지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대한 그 UI가 크고 눈에 잘 들어와요. 자, 그리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그러니까 차선 유지나 그 앞차의 거리, 요 센서가 이 iX가 되게 좀 훌륭해요. 그렇기 때문에 요런 부분들도 매력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보통 여러분들 이 자율주행 키면, 뭐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키면은 핸들 잡으라고 막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나는 분명히 핸들을 잡고 있는데 계속 핸들을 잡으라고 해. 이게 뭐냐면 핸들만 잡고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요게 유압식 감음형 그 핸들이거든요. 원래가 기존에 있는 차들이.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핸들을 꽉 잡고 있어도 내가 이걸 좀 어느 정도 조작을 해줘야 그런 경고등이 안 뜨는데, 이 iX 같은 경우에는 터치식 감음형 핸들이 들어가 있어요. 요거는 뭐냐면 이제 제네시스 G90에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핸들만 잡고 있으면 따로 핸들을 움직이지 않아도 잡으라는 그런 경고등, 핸들을 잡으라는 경고등을 따로 띄워주지 않습니다. 요런 좀 차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사용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편한 거죠. 회생제동 또 전기차에 들어가죠. 그 회생제동도 이게 이제 레버를 하나 더 당기면 회생제동이 들어가는데, 요것도 총 4단계로 조절되거든요. 뭐 높음, 중간, 낮음 뭐 이런 것도 있고, 적응형, 요거는 이제 모드에 따라서 바꾸는 이제 회생제동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랑 연결이 돼가지고 이 회생제동도 앞차와의 거리를 자기가 알아서 조절을 해가지고 한 번에 팍 쓰면은 되게 이제 좀 이질감 들잖아요. 그런 느낌이 들지 않게
조절해서 회생제동도 들어옵니다. 저는 근데 이 회생제동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좀 이질감 드니까. 근데 진짜 iX 타면 탈수록 느끼지만 독일 3사 전기차 중에서는, 독일 3사 뿐만이 아니라 전기차 중에서는 이 iX 훌륭하네요. 약간 이질감도 많이 없고 신경을 쓴 티가 납니다. 특히 우리 한시 가문의 자랑이라고 할 수 있는 하한스 짐머 형이 만든 뭐 아이코닉 사운드도 굉장히 훌륭하죠. 그리고 저는 사실 이 전기차를 탈 때 이제 좋아하지 않은, 특히 이제 고출력 전기차에 대한 평가가 좀 되게 각박하잖아요. 이 돈 주고 이거 사야 돼, 이거 사지 마, 뭐 약간 이런, 어떻게 보면은 진짜 까는 듯한 모습으로도 많이 보이는데, 그 이유가 약간 애매해서 그런 것도 있어요. 고성능차, 뭐 이제 스포츠카 이런 거 얘기하면은 감성이란 얘기 많이 하죠. 감성이 있다, 뭐 진짜 달리는 맛이 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 왜 그러냐면 이게 단순히 마력만 높아서 운전이 재미난 차는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뭐 전기 출력 높은 차들, 뭐 퍼포먼스들, 펀카라는 이야기 잘 안 하잖아요. 그 이유가 어떤 게 있냐면, 예를 들어 일단 전기차는 무거워요. 무겁기 때문에 움직임이 경쾌하지가 않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전기차들 퍼포먼스 좀 높은 차들 보면 출력이 되게 높단 말이에요. 근데 이 출력이 높아도 이렇게 악셀을 밟았을 때 한 번에 튀어나가는, 그러니까 일명 직발은 좋지만 운전이 재미나다는 게 단순히 그냥 직발만 빠르다고 재미난 건 아니거든요. 뭐 차와 나와 일체감이 들고, 그리고 악셀을 밟았을 때 그 RPM이 올라가면서 느껴지는 엔진의 회전 질감, RPM이 올라가면서 느껴지는 조금씩 터져 나오는 그런 배기음, 이런 것들이 진짜 접목이 되고 요소가 요소 합쳐져서 운전자에게 전달되고, 요런 게 이제 재밌는 거거든요. 근데 전기차는 그 악셀을 밟았을 때 RPM이 막 올라가면서 느껴지는 그런 엔진 회전지가 뭐 이런 거 없이 그냥 악셀 밟는 순간 튀어나가고, 그러니까 한 번에 모든 출력이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얘 토크가 113토크인가? 엄청난 토크거든요. 근데 내연기관의 물론 뭐 가솔린의 그런 퍼포먼스 차, 뭐 우루스라든지 이런 거 타면 이 저속에서 RPM을 밟았을 때, 저속에서 악셀을 밟았을 때 움직이는 그 느낌, 그리고 끝까지 밀어붙여서 튀어나가는, 그러니까 고 RPM을 사용했을 때 운전자에게 전달해주는 그 감동, 이런 게 전기차에서는 조금 느끼기 애매한 요소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다음에 변속기도 되게 중요해요. 슈퍼카 브랜드나 스포츠카 브랜드 보면은 이 변속기 뭐 듀얼 클러치를 넣냐, 뭐 아니면은 뭐 싱글 클러치에 그런 약간 변속 충격을 주느냐,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고 RPM을 치고 올라가는, 그러니까 RPM이 올라가면서 정말 터져 나오는 배기음과 마찬가지로 변속이 되면서 그 특유의 그 변속 충격, 그 소리, 그런 것들이 다 전달돼야 되는데, 전기차는 그런 거 하나도 없이 그냥 변속기가 없잖아요. 그냥 일단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너무 무미건조하게 튀어나간단 말이에요. 이런 느낌들이 운전의 재미랑은 거리가 좀 멀어 보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600마력이든 뭐 500마력이든 뭐 700마력이든 운전의 재미를 느끼기에는 조금 계속 좀 아쉽지 않나 라는 이야기를 이전부터 좀 많이 했던 거죠. 저희가 지금 타고 있는 모드가 컴포트 모드예요. 컴포트 모드를 두게 됐을 때는 승차감도 굉장히 부드럽고, 보통 이 전기차는 밑에 배터리가 깔려 있어서 약간 요철 지나갈 때나 아니면 이렇게 좀 노면이 좀 좋지 않은 곳 지나갈 때는 굉장히 약간 좀 톡톡톡 튀는 느낌이 있고 딱딱하다는 느낌을 좀 받아요. 근데 iX M60은 그런 느낌이 별로 없고, 확실히 40과는 승차감 차이가 좀 크구나, 훨씬 더 M60이 부드럽구나 라는 게 느껴집니다. 자, 그리고 이 모드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모드들도 몇 개 있거든요. 예를 들어 요거는 약간 시각적인 효과나 뭐 생생한 라이트 효과 뭐 이건데, 요거는 앰비언트나 뭐 이런 디스플레이, 요게 좀 화려한 약간 요런 포인트라고 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자, 지금 방금 저희가 유턴을 했는데 휠 베이스가 길지 않으니까 전장이 길어요. 근데 지금 유턴 했을 때 보는 것처럼 얘가 후륜 조향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후륜 조향이 그 고속주행 할 때도 어느 정도 도움도 되고, 도움도 되지만 정작 진짜 크게 느껴지는 게 도심에서 유턴할 때 회전 반경을 좀 짧게 잡아가가지고 유턴할 때 굉장히 편하고, 도심에 가끔 이렇게 주차할 때 있잖아요. 얘를 뭐 T자 주차할 때나 골목을 좀 지나갈 때, 좀 좁은 곳 지나갈 때 이 후륜 조향이 들어가면 되게 부드럽고 좀 이렇게 요리조리 빠져나갈 수가 있거든요. 시속 60 밑에서는 이 앞바퀴와
반대로 돌아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60이 넘어가면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요. 그래서 좀 더 이렇게 좀 칼치기, 일명 뭔가 뭐 칼치기 하면 되는 건 아니지만 칼치기 할 때 조금 더 빠릿빠릿하게 움직이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에코 모드를 저희가 지금 도심에서 계속 주행하면서 좀 켜봤는데, 에코 모드를 했을 때는 얘가 지금 그 적응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앞차가 가까이 있으면은 에코 모드를 했을 때는 얘가 그냥 팍 쓰지 않아요. 좀 부드럽게 회생제동이 들어오고, 앞차가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면 이 회생제동을 조금 더 세게 사용하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악셀을 세게 밟아도 에코 모드는 되게 즉각적으로, 그러니까 좀 빠르게 악셀이 반응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좀 차이를 둔 것 같고, 여기서 스포츠 모드를 한번 본격적으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618마력의 퍼포먼스는 어떤 느낌일지. 에코 컴포트에서는 악셀을 밟아도 바로바로 반응하지 않게 좀 부드럽게, 좀 혹은 좀 0.1초 이렇게 늦게 반응하게 했다면, 스포츠 모드에서는 되게 즉각적이게 지금 반응하게 했고, 보통 전기차들은 한 100km 넘어가고 어느 정도 일정 힘을 다 쓰면은 그 이후에 이제 악셀을 밟아도 반응 안 하고 그냥 약간 허공에 이제 그 약간 삽질하는 것처럼 아무 느낌이 안 나거든요. 하지만 iX M60은 600마력이라서 중간에 뭐 150, 뭐 200에서도 악셀을 한 번 더 밟으면은 튀어나갈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빠르긴 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빠름의 느낌이냐면, 엄청 무겁고 힘센 사람이 치고 나가는 느낌, 요 느낌이에요. 아마 이후에 이제 나오는 펀카 전기차는 두 가지의 갈림길이 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하나는 내연기관과 가장 비슷하게 구현을 해가지고 내연기관의 느낌을 나게 만들 건지, 아니면 전기차 특유의 전기차의 재미난 펀카의 느낌을 만들 건지, 이렇게 아까 두 가지 길로 나뉠 것 같거든요. 뭐 예를 들어 운전의 재미를 좀 많이 줄 수 있는 내연기관의 차의 느낌이 간다면,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대로 RPM이 올라가는, 혹은 악셀을 밟았을 때 내연기관처럼 악셀이 올라가면서 그 배기음, 아이코닉 사운드가 조금 더 이질감 없이 부드럽게 자연스럽게, 그리고 그 미세하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엔진의 회전 질감과 그런 사운드들까지도 연구와 테스트를 통해서 적용할 수가 있겠고요. 확실히 스포츠 모드 하니까 에어서스도 굉장히 딱딱해지지 않아요? M50도 에어서스가 들어가는데 M50보다도 M60이 훨씬 더 서스펜션이 더 단단한 것 같아요, 스포츠 모드에서는. 자, 국내에 몇 대 없는 아마 최초 시승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iX M60 시승기를 한번 찍어봤습니다. 사실 고백을 하자면 제가 나름 이렇게 좀 고지식해요. 그러니까 편견과 이제 기존의 고정관념을 이렇게 깨는 게 쉽지 않거든요. 전기차라 그러면 그런 좀 펀카에 대한 제 기준에는 조금 계속 못 미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기차 타보면 알겠지만 좀 되게 묵직하고 무겁고, 요철이나 노면 조금 지나가면 뭔가 이렇게 밑에 무거운 게 깔려 있어가지고 되게 통통 막 나를 좀 치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게다가 뭐 변속 느낌도 안 들고 뭐 이렇게 아쉬운 부분들이 있지만, 만약에 제가 iX에 관심이 있다면 M60을 타기 전에는 야, 3천만 원 싼 iX40이 더 좋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막상 타고 나니까 3천만 원이 큰 금액이긴 한데 1억 2천짜리나 1억 5천이나 뭐 3천만 원이 크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 차를 살 만한 분들, iX를 살 만한 분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엄청난 큰 차이는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주고 iX M60을 사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 차를 구매한 조만간 뭐 차주 인터뷰로 등장을 해주시긴 할 건데, 그래도 간단하게 우리 차주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한번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독점들 인사 한번 해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한소장입니다. 네, 저 현재 한소장 TV로 라이딩, 자전거 이제 취미로 제가 그 유튜브를 하고 있고요. 제가 궁금한 게, 네. 아니 이 M60 말고 살만한 차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왜 M60을 선택을 하셨는지. 일단은 제가 처음에 전기차를 살라고 했던 게 18년도 때 이제 모델 S를 네. 여러 번 시승도 해보고 구매까지 이제 갔다가 결국엔 뭐 받지는 못했는데, 네. 그러다가 이제 제가 사실 좀 뻥카를 저도 굉장히 좋아해서, 그래서 우파님 채널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네. 근데 또 이게 너무 시끄러운 그게 가족들이 생기니까, 시끄러운 게 이제 가족들, 특히 제 와이프는 시끄러운 걸 너무 싫어하니까 쉽지 않죠. 조용하고 좀 빠른 차.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전에는 이제 벤츠 S 클래스를 타다가, 네. 그러다 이트론 한번 전기차로 한번 넘어가 보자. 호기심에 이트론을 샀는데
차가 생각보다 전기차의 장점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오, 네네네. 네, 그래서 이트론을 타다가 이트론은 근데 좀 단점이 이제 키로수가 좀 작은 거. 그게 좀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겨울에 여름철에는 그나마 괜찮은데 겨울에 어디 뭐 동해바다라든지 이렇게 놀러 가고 왔다 갔다 하기가 네. 사실 쉽지가 않아서 요거는 그래도 이제 제가 뭐 50 리뷰라든지 그런 거 보면 키로수가 기본적으로 500에서 600은 가니까 예, 동해 한 번에 왔다 갔다 해도 당일치기로 여행 가도 괜찮겠다 싶어서 이제 요거를 이제 구매하게 됐고 네. 무엇보다 일단은 뭐 재밌게 저 혼자 탈 때는 또 재밌게 탈 수 있으니까 예, 그래서 구매하게 됐습니다. 대표님 너무 말씀 잘하시네. 역시 한수장 TV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요. 또 대표님 우리가 또 이제 차주 인터뷰를 조만간에 진행을 할 텐데 네네. 요거 말고도 전기차 많이 들고 계시다고 들었거든요. 네, 현재는 이제 모델 3도 있고 네. 모델 Y 퍼포먼스도 있어요. 아. 네, 사실 모델 Y 퍼포먼스는 사실은 이제 이거를 출고하기 전에 출고를 했는데 네. 며칠 한 2, 3일 있다가 친한 BM 딜러가 전화가 왔어요. iX660 드디어 나오게 됐다고. 작년에 계약해둔 게 네. 저도 잊고 있었는데 네. 야 이제 전화 주면 어떡하냐. 나 네. 모델 Y 퍼포먼스 출고를 했는데 네. 그래서 그거는 저희 현재 저희 친형이 이사님이 이제 7 시리즈를 타고 있는데 네. 그거 이사님한테 한번 그걸 팔고 모델 Y 퍼포먼스를 타는 게 어떻겠냐 해서 넘기려고 준비 중에 있긴 한데 네. 현재는 제가 다 갖고는 있습니다. 많이 들고 계시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 여기 이렇게 출연하신, 그러니까 원래 이제 차주 인터뷰로 나오긴 하지만 네네. 이 편에 이제 나온 이유가 있으시다고. 아, 네. 사실은 제 와이프가 네. 이제 한 2달 됐거든요. 2달 전에 이제 동탄에 체형 교정 샵을 새롭게 오픈을 했어요. 이제 네. 슬리밍고라고 하는 샵인데 혹시나 현대인들이 운전도 많이 하고 우파님이나 이렇게 운전을 많이 하신 분 같은 경우는 이제 어깨가 약간 라운드 숄더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거북목도 심하고 네. 현대인들은 그래서 이런 체형 교정을 이렇게 활짝 어깨를 피게 해줘서 이런 이제 이쪽에 뭐 통증이 많으신 분들은 네. 그 체형 교정을 입고 운동도 같이 체형 교정도 해주는 그런 샵을 새롭게 오픈해서 사실 제가 여기는 제 개인적으로 나간다고 얘기를 했는데 와이프가 나가는 김에 그럼요. 그러면은 우리 애가 셋인데 이거 장사 잘 돼야지 가서 좀 알려봐 해갖고 네네. 명을 받고 네. 내무장관 명을 받고 와서 제가 알려야 된다는 사명감을 갖고 나왔습니다.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네. 또 이게 이제 사모님에 대한 이제 요청이 있으면 그렇죠. 들어드려야죠. 왜냐면 대표님이랑 저랑 비슷한 부분이 많아요. 일단 네. 같은 한 씨에 자녀가 셋입니다. 네, 애가 셋입니다. 네, 아들만 셋. 저는 마지막에 딸 성공했고 성공하셨고 전 네. 실패했고 아들. 저는 대역 재인 직을 받고 있고 네 마음이 아프네요. 우리 저 대표님과 또 조만간 이제 차주 인터뷰로 진행을 할 거니까 기대해 주시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영상 마무리할게요, 여러분들. 들어가겠습니다. 짜라란, 여러분 드디어 우파몰에 방향계계의 명품 딥 프로젝트가 입점을 했습니다. 한눈에 봐도 정말 어마어마한 방향제 라인업이죠. 종류별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딥을, 디버니, 디릴라고, 꼬삐용 이렇게 4가지의 방향제가 있는데 방향제마다 각각 색상도 총 6가지, 그리고 향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총 8개의 정말 다양한 향이 있습니다. 직접 시향을 해봤는데요. 굿, 베리굿. 본품을 하나 구매해주시면 하나가 가는데 이 안에 총 2개의 리필킷이 들어있거든요. 리필킷을 하나를 더 구매를 하시면 이렇게 박스로 가는데요. 이 박스 안에 총 2박스 리필킷이 있고요. 그리고 각각 2개씩 들어있는 거니까 총 4개가 가는 거네요. 또 딥 프로젝트에는 이렇게 트렌디한 주차번호판이 있는데요. 이렇게 뒷면에 접착계를 부착을 하시고 이렇게 차량에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말 특이한 게 이게 스티커로 되어 있지 않고 레고처럼 끼울 수 있는 걸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각각 끼워주시면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 번호를 자주 바꾸시는 분들이라도 반영구적으로 쓸 수가 있다는 말이죠. 아무튼 여러분 이렇게 명품 방향제인 딥 프로젝트가 입점을 했으니 우파몰에 놀러와주세요.